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입니다. 오늘은 심리이론 꿰뚫기 스프링 캠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이론을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스프링 캠프라는 이름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심리학의 이론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5가지의 이론이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신경생물학적 이론이 있고요. 정신분석 이론, 행동주의 이론, 그리고 인지주의 이론, 인본주의 이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5가지 이론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더 파생돼서 인본주의에서 나온 게 실존주의가 있고요. 정신분석에서 파생돼서 나온 게 대상관계 이론도 있고,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5가지 이론이 있고요. 세부적으로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5가지 이론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목들과 이론을 좀 구분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면요. 발달 심리학, 이상 심리학, 성격 심리학 혹은 심리 상담, 심리 치료 이런 과목들이 있죠. 이 과목들은 바로 이론과는 좀 다르게요. 발달 심리학은 5가지의 이론을 통해서 심리의 발달을 설명하는 과목이 바로 발달 심리학이 되는 거고요. 이상 심리학은요. 5가지 이론에 스트레스 취약성 이론이라는 게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상 심리가 어떻게 유발되고 유지가 되고 치료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목이 이상 심리학이 되는 거고요. 성격 심리학은 5가지의 이론에요. 특질 이론 혹은 기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특질 이론을 통해서 성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유지되는가를 설명하는 과목이 바로 성격 심리학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는 어떤 거겠어요? 이러한 이론들을 통해서요. 어떻게 도와줄까? 그리고 이론적 접근에 따라서 어떠한 상담 기법들을 활용해서 그 사람의 어려움들을 도와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 과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론과 과목은 좀 구별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 심리학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서 어떤 게 있었죠, 여러분들?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이 추가가 된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5가지 이론은 똑같이 있고요. 취약성 스트레스 모형을 통해서 이상 심리학을 좀 더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격 심리학은 나머지 5가지 이론에 특질 이론이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특질 이론이라는 걸 통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격 심리학에서 다루는 특질 이론과 이상 심리학에서 추가적으로 다루는 스트레스 취약성 이론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특질 이론이란 어떤 것이냐? 그냥 타고나는 그러한 성격이 있죠, 여러분들. 보통 그런 것들이 이제 유전이다라는 말을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실 텐데요. 이렇게 타고나는 성격과 달리 좀 타고난다고 표현하기에는 뭐하는데 조금 다른 성격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특질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특질 이론에 어떤 게 있냐? 대표적인 사람이 올퍼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특질, 중심특질, 2차 특질 이렇게 특질들을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주특질은 어떤 거냐면요. 그 사람을 전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한 가지의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단 하나의 단어로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주특질이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그 사람 한 명을 전반적인 설명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특질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특질은 주특질보다는 영향력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좀 일반화된 특성인데 다른 사람과 구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독특한 특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특질처럼 단 하나로 설명하기보다는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특성들이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2차 특질은요. 일관성이 없는 특질이에요. 어떤 특정 상황에서만 드러나는 그러한 것들이 2차 특질이 될 텐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의협심을 발휘하거나 용기를 내는 그러한 것들이 평소와 다르게 보이는 모습이라면 2차 특질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것처럼 특질이론은 울포트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특질이론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젠크가 이야기한 3가지 슈퍼요인이라는 이론도 있고 그리고 빅5 모델 이런 이론들도 있고 여러 가지 특질 이론들도 추가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상심리에서 추가돼서 이상행동이나 이상심리를 설명하는 스트레스 취약성 이론은 무엇인가? 제가 앞서 심리학의 기본적인 이론은 5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지적, 신경생물학적, 인본주의, 행동주의, 정신분석 이렇게 5개의 이론이 있는데
이런 각각의 이론에 따른 개인적인 취약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지적인 취약성이 있는 사람, 신경생물학적 취약성이 있는 사람, 뭐 인본주의, 행동주의, 정신분석적인 개인적인 취약성이 있는 사람이 어떤 생활 사건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취약성과 스트레스가 같이 영향을 줘서 이상행동이나 정신병리가 생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이 됩니다. 이후의 영상에서는 이제서 5가지의 이론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학회론, 정신병리나 이상심리, 심리상담 과목을 아우러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심리이론 꿰뚫기라는 주제로 스프링 캠프를 진행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